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의 확대를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되면서 유통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도내 골목 상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와 함께 업종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수는 올해 3월 기준 광양시 9천여 개소, 순천시 6,400여 개소 등 45,300여 개소로 지난해 말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교의 단계적 온라인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 신청자는 전체 학생의 9.53%인 8,822명으로 돌봄교실이 시작된 지난달 2일 3,500여 명보다 2.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또한 신청자 대비 실제 참여자는 7,300여 명으로 지난달 2일 조사보다 무려 6배가량 늘었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오는 20일 이후 돌봄교실 참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비자나무의 추출물을 활용한 손소독제가 개발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남 난대수종의 새로운 보건 방역 분야의 산업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포두면 9만 7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천연기념물 239호 금탑사 비자나무 숲입니다. 637년 금탑사 창건 뒤 심어진 인공림입니다. 높이 10m, 가슴 높이 지름 50cm 정도의 아름드리 비자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난대성 상록수인 비자림은 전남 지역에만 50여 헥타르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나무에 함유된 항바이러스 천연 성분을 활용한 손소독제 제품이 최근 개발됐습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비자나무 잎에 다량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 성분이 포도상 구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의 뛰어난 항바이러스 기능을 한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연구소는 현재 항균 수종 손소독제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의 한 민간 기업의 기술 정보 이전을 통해 시제품 생산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비자나무 추출물을 첨가해서 만든 손소독제이고 거기다가 에탄올 특유의 역한 냄새를 없애는 어떤 향까지 천연 에센셜 오일 저희들이 추출해서 만들어서 향까지 넣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궁극적으로 도내 분포하고 있는 산림 자원을 활용해 천연물 신약 개발까지 도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비자나무 추출물 가지고 손소독제만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천연물 신약 분야까지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 도내 분포하는 산림 자원이 약이 개발되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비자나무 잎 추출물 함유 손소독제 제조 기술은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 방역 시장에서 전남 난대수종의 새로운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도 함께 높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의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드론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4차 산업기술 혁신의 중심이 될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의 건립 공사가 올해 초 본격 착공해 현재 부지 성토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달이면 지상 골조 공사도 시작되는 등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는 국비 등 총 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돼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9,246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당국이 스마트 저편등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야간이나 해상에 안개가 낀 경우에도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선박의 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실시간으로 계측 자료를 제공하는 스마트 저편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연구 개발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세부 계획을 제출해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했으며 연구 과제에 최종 선정되면 정부에서 5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순천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합니다. 순천시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공익수당을 오는 29일부터 농협을 통해 지역 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114억 원 규모로 당초 5월 말과 10월 말에 지급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다 자란 농작물을 갈아엎고 폐기하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 예측에 틀려서 빚어지는 우리 농업의 고질적 문제인데요. 20여 년 농업 관측 사상 처음으로 실측 조사가 도입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자라고 있는 마늘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수확철에 이루어지는 산지 폐기가 이례적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마늘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농업관측 20여 년 역사상 처음으로 실측 조사를 통해 검증에 얻은 결과입니다. 조사원이 직접 표본 농가들을 방문해 경작 사실과 실제 재배 면적을 조사해 정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또 실측을 해서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사전 면적 조절이 가능하다. 전화로만 재배 의향이나 면적을 파악했던 기존 조사는 실제 재배 현황과 동떨어지고 농작물 통계도 오류가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농산물 시장에 혼선을 주고 농민들도 농정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수확량에 대해서는 또 자연재해도 있고 비형충해도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예측을 못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농업관측본부는 재배 면적 실측에 이어 생육이나 생산량 실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급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농업관측. 처음 도입된 실측 조사를 통해 반복되는 산지 폐기와 중간 상인들의 매점 매석 등 고질적인 농촌 병폐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제주항공이 여수 김포와 여수 제주 노선에 새롭게 취항합니다. 제주항공은 이달 29일부터 여수를 기점으로 김포와 제주 노선에 기존 항공사 운임에 비해 평균 20% 낮은 요금으로 하루 한 차례씩 왕복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김포발 여수행은 오전 8시 55분, 여수발 김포행은 오후 6시 반 이륙 예정이며 여수에서 제주는 오전 10시 반, 제주에서 여수는 오후 5시 10분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인구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2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인구 유출 방지 등과 관련한 제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6월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우편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선정된 제안은 시상금 수여와 함께 인구 정책에 반영됩니다. 광양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관내 34세 미만 미취업자 가운데 소득 수준과 최종 학력 등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의 1차 대상자는 모두 97명이며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광양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